안녕하십니까. 테크니션 23번째 만나는 시간은 실내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늑장을 부리느라 두 번의 태풍이었죠. 태풍 곰파스와 말로 두 개의 태풍 사이에서 출조 일자를 잡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은 가을의 초입에서 실내 강의로 감성돔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을 감성돔을 시작하면서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다루어 보고 싶은 중요한 채비법, 낚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가을 감성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을 감성돔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가을과 감성돔, 가을 감성돔의 특징, 그리고 확률을 높이는 가을 채비법, 확률을 높이는 가을 포인트, 그리고 확률을 높이는 가을 공략법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을과 감성돔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말 속의 의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을과 감성돔. 먼저 가을이죠. 자, 낚시에서 가을이 주는 의미는 조항이 좋다. 단순히 낚시하기 좋은 계절이다는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뱅에돔, 참돔, 돌돔 많은 어종들이 큰 인기를 우수하고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 어종은 감성돔이 분명하죠. 밀찌낚시의 시작은 대부분이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또 찌낚시를 배워나가는 과정에 각종 채비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습득하게 되는 그 기준도 감성돔에 두고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을이 시작된다는 말은 단순히 감성돔의 계절이 돌아온다, 조항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이 낚시인뿐만 아니고 낚시계 전체가 기다려지는 그야말로 낚시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가을 감성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로 이어지는 사계절을 대상으로 감성돔의 움직임, 왜 가을이 이렇게 주목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봄이 되면 감성돔은 산란철을 맞게 되죠. 평균적으로 볼 때 약 4에서 6월 달을 산란의 그 중심으로 본다면, 자, 1, 2월 달, 그리고 3월 달로 이어지는 영등철 저수온기를 넘기면서 서서히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겨우내, 가을과 겨울을 통해서 익란이 시작되던 감성돔들이 봄철 내만 깊숙이 들어와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다시 꾼들에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낚시에, 낚이기 시작하는 계절이 4월에서 6월 봄철을 맞게 됩니다. 물론 산란철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낚시를 하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란철은 가을과 더불어 감성돔의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봄철은 시즌은 맞고 있지만 산란에 기해 있는 계절이다 보니까 어종들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자, 이 예민한 어종들, 갯바위 가까이 내만으로 기상의 변화, 다시 말해서 주위 환경, 낚시를 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의 변화에 아주 예민해지면서 가을만큼의 활성도는 보이지 못하게 되는데요. 가을과 비교를 해본다면 봄 시즌은 산란, 마음 편한 낚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고 또 고기의 맛도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상 변화를 포함한 바다 환경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고기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항의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 봄철 시즌 감성돔 낚시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월에서 6월 산란을 마친 감성돔, 그리고 순돔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여름철로 넘어가면서 고수온, 적서수온을 넘기면서 수온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온이 높다고 고기의 활성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각 어종별로 가장 좋은 수온대, 적서 수온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온대를 넘어가서 약 25도 이상의 고수온을 맞게 되면 오히려 감성돔의 활성도는 또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도 가을철과 비교를 한다면 활성도가 낮고
마리수나 씨알 좋은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조금씩 가을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여름철은 따라서 아침 저녁 그 한낮의 폭염을 피해서 아침 저녁 혹은 밤낚시로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절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자, 이 여름철을 지나면서 드디어 가을 감성돔,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바다에서는 감성돔이 좋아하는 적서수온대, 약 18도씨 전후가 되는 적서수온대로 접어들면서 감성돔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계절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겨울에 정말 추워서 움츠려 있는 계절에는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꽃피는 봄이 오게 되면 봄나들이도 가게 되고 활성도도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여름철 정말 더운 계절에 있다가 가을철로 맞게 돼서 선선한 날이 되면 가을에 많은 분들 마치 단풍 구경을 가듯이 야외로 가는 그런 계획들을 잡게 되는 것과 같은 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무엇보다도 가을 감성돔이라는 것은 적서수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마리수의 감성돔을 낚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자, 본능적으로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그 늦가을부터 겨울철, 늦가을부터 시작돼서 겨울과 봄 시즌에 이르기까지 산란을 앞두고 서서히 빠른 고기들은 약 10월이나 11월 달부터 뱃속에는 알을 서서히 가지기 시작합니다. 익란이 시작된단 말인데요. 이 익란을 본능적으로 익란을 준비하는 계절이 가을 초입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적인 본능으로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감성돔의 계절,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을 시점을 지나면서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또 낚시를 많이 다니는 전문꾼들은 겨울이 정말로 좋은 계절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씨알이 되는데요. 저수온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14도, 13도, 12도, 11도까지 점점 떨어지면서 영등철에 접어들면 거의 11도 전후에 수온대까지 맞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수온기로 내려가게 되면 약 13, 14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잔씨알의 감성돔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조금 깊은 곳으로 20m 이상이 되는 안정된 곳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고요. 저수온기에도 저응력이 높은 씨알 좋은 오래 살면서 잔뼈가 굵은 50cm 전후의 큰 씨알들만 골라 낚을 수 있는 원도권의 시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클. 겨울철, 가을과 겨울이 시작되면서 익란이 시작됐는데요. 겨울에 그 추운 저수온기를 거치고 영등철을 거친 감성돔들은 이듬해 봄이 시작되면서 깊은 곳에서 서서히 수심 얕은 여밭, 조류가 그렇게 세차지 않는 곳, 내만 깊숙이 들어와서 부성란이죠. 감성돔의 알은 흠이진 곳에 모아두거나 또 수초 같은 곳에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없는 떠다니는 알이 됩니다. 그래서 내만 깊숙이 들어와서 산란을 하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게 되는데요. 따라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낚시를 하기 제일 좋은,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기상을 제공하고 제일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거기다가 가을이라는 계절, 감성돔, 많은 감성돔의 마리수와 씨알까지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도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계절,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을과 감성돔은 우리 꿈들의 계절이고 낚시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점점 재밌는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다음은 두 번째로 가을 감성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가 당기는 힘,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활성도, 세 번째가 넓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감성돔, 가을 시즌이 되면 같은 씨알의 감성돔인데도 꾼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걸자마자 무조건 40은 넘는다 했는데 올리고 보면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만나는 게 바로 가을인데요. 자, 그것은 바로 감성돔의
적서수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씨알이 작았다고 느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저도 가을에 낚시를 해보면 봄, 여름, 철에 만나는 감성돔보다 같은 씨알일 때 훨씬 힘을 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적서수온이라는 것은 가장 알맞은 수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성돔이 활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수온. 자, 그렇다면 감성돔이 활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수온이 언제냐? 몇 도냐? 한다면 약 1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가 감성돔의 적서수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감성돔의 알이 부화하는 봄철 감성돔이 산란을 하고 그 알이 부화하는 수온, 부화율이 가장 높은 수온이 바로 이 18도씨가 전후되는 그런 수온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수온대에서 그 수온대가 유지될 때 감성돔이 당기는 힘, 참힘이 또 가장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에 굳이 계절로 계산해 본다면 약 10월 중순을 넘겨서 11월 달로 향하는 그 시기에 18도씨 전후의 수온대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조금 넓게 표현한다면 18에서 약 22도 사이, 16에서 17에서 한 22도 사이, 이 정도 수온대가 될 때 감성돔이 가장 당기는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가을 감성돔이 주는 보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높은 활성도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힘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계절 중에 감성돔의 이동 반경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가을인데요. 어떤 계절보다도 이 가을에는 하루 종일 낚시를 하게 될, 종일 낚시를 할 경우 감성돔의 입질 빈도수가 제일 떨어지던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도 감성돔의 입질을 충분히, 그것도 마리수로 받아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의 폭이 크고 활성도가 높은 만큼 또 겨울철과는 다르게 한두 마리 혹은 두세 마리 움직이던 것들이 군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을 높은 활성도가 되는 시점이 되면 한두 마리의 감성돔을 낳게 되면서 마리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의 활성도가 높은 이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번 이 넓은 포인트 역시 이 힘과 활성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면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포인트, 생자리 그런 것을 골라 내리는 걸 아주 좋아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부터 이어지는 가을철에는 거의 5번 정도 출조에 약 4번은 생자리를 찾아 들어갈 정도로 재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포인트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감성돔의 활성도 그리고 힘과 무관하지 않고 감성돔의 이동이 폭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고 또 넓은 포인트가 주는 포인트가 넓어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생자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고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가을 감성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확률을 높이는 가을 채비법. 자, 이야기는 제가 테크니션을 진행하면서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요. 가을 감성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을 감성돔의 중심에는 비치가 있다. 자, 가을 감성돔의 중심에는 비치가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가벼운 채비가 중심이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가벼운 채비가 중심이면 영어치도 있고 요즘은 영어치보다 더 가벼운 더 작은 부력도 만들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비냐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비치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데는 자, 이 비치가 가지는 부력은 감성돔 낚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심 약 5m에서
10m, 11, 2m가 되는 이 수심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역이 저는 빗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기본적인 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원줄이 약 2호 원줄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요. 목줄은 1.5에서 1.75를 거의 모든 필드에서 한겨로 깊어지기 전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자, 목줄의 길이를 평균 4m 정도로 조금 길게 쓰는 편이고요. 도래를 사용하고 부력이 전혀 없는 찌멈춘 고무, 조수고무로 찌멈춘 고무를 하고 찌는 비부력을 가진 찌를 세팅합니다. 자, 흡사 뱅에돔 채비와 맥을 같이 하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가벼운 채비가 될 텐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채비지만 이 채비를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인 감성돔의 입질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는 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면에서 본다면 채비가 수면에 닿자마자 찌멈춘 고무가 찌에서 멀어져 가면서 수심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라도 벌써 4m 정도는 4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는 목줄 길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내리는 포인트가 4에서 6m의 수심 얕은 여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채비가 떨어지자마자 목줄 길이만으로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감속력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가을이라 하면 바닥층을 고집하기보다는 중하층 정도는 감속돔의 입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6m, 여기가 6m가 되겠죠. 여기가 4m권이 된다면 이 2m 정도의 차이는 감속돔이 꼬리만 한번 탁 차더라도 미끼까지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4에서 6m권이 아니고 약 10m의 수심을 보이는 에서의 확률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가 들어가고 찌가 있고 찌멈춘 고무와 도래가 들어갔고, 자, 목줄 4m가 똑같이 들어갔다고 볼 때 채비가 수면에 닿자마자 10m에서 약 4m 정도, 4m 정도는 채비가 확보가 된 상황이고, 여기서 제로찌가 아닌 제가 B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이 B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B봉돌 하나, 여러분들 그 크기를 아실 텐데요. 이 찌멈춘 고무 바로 밑에다가 저는 B봉돌 하나를 붙여버립니다. 자, 뭐 목줄 밑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간에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봉돌이 들어가는 위치는 첫 번째 봉돌은 항상 목줄이 시작되는 부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채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채비에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것.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채비에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목줄이 시작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아무것도 달지 않은 채비에서 찌멈춘 고무 바로 밑에 B봉돌 하나만 딱 물리더라도 채비 하강 속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B를 10으로 나누게 된다면 달지 않은 채비보다는 약 10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밑채비가 내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원줄도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B봉돌 하나밖에 물려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해보고 캐스팅 이후에 원줄 일자로 정렬만 된 상황이라면 여유줄을 조금만 주더라도 이 B봉돌 하나로서 이 찌멈춘 고무가 내려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10m권까지 10m 중에서 바닥층이 되는 약 8m권까지 꾼의 바늘이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약 20초, 길어봐야 30초 내로 도달할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채비는 하강 속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입질층까지 채비를 내리면서도 밑채비의 자연스러운, 밑바닥에 어느 정도 동족이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채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게 된다면 10m권에서 미끌림이 생겨서 낚시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제가 사용하는 이 B찌, 중심이 되는 이 B찌는 전유동 형태의 채비를 하고 있고 전유동으로 채비를 흘리지만은 반드시 원줄에는
방구슬과 찌멈춤 매듭을 해서 꼭 낚시를 하시면서 전유동으로 가벼운 수심들을 공략하더라도 내 매듭이 어디쯤 있다는 것을 보고 매듭이 여기 닿지 않더라도 높은 데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매듭 찌를 통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심들을 공략하고 내 채비가 흐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반유동 채비와 같이 매듭과 방구슬을 항상 같이 채비를 해두는 것이 이 재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 전체 수심의 10m권을 공략할 경우 가벼운 채비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바늘부터 찌 멈춤 매듭까지의 거리를 약 12m 정도에 맞추게 된다면 방구슬이 매듭과 방구슬이 찌에 수심이 확보되면서 찌에 닿는 순간 전체적인 수심은 12m 가까이. 자, 12m의 채비가 이렇게 각을 이루더라도 바닥에 미끌림을 최소화하면서도 8에서 10m 바닥층을 공략할 수 있는 가볍고 부드러운 밑채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을의 중심 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비치의 운영은 다음 시간에 제가 현장에서 감속 낚시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필드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은 바다에서 상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을 높이는 가을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세 가지로 크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을 높이는 가을 포인트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바 포인트죠. 자, 두 번째가 들물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크고 작은 홈통의 마니뿌. 자, 세 가지 제목으로 한번 대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을 높이는 가을 포인트에서 이 여밭을 이야기한다. 사실 이 여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불문하고 아주 좋은 포인트임에 분명한데요. 하지만 지금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수심 얕은 여밭은 꼭 짚어봐야 되는 명당짜리임에 분명합니다. 유명한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눈으로 봐도 드러날 정도로 여가 잘 형성된 그런 곳이라면 감성돔이 먹잇감이 될 만한 각종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감성돔은 본능적으로 잘 알게 되죠. 따라서 이름난 포인트가 아닌 생자리에 들어가더라도 꼭 손맛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수심 얕은 여밭,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여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여밭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 두 번째, 들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감성돔은 물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 정도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물때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질이 전혀 없고 잡아 말이 없는 상황에서도 초들물이 되면 어디서가 나타나는 감성돔 한두 마리 입질을 받게 되는 것이 감성 낚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여밭에서 초들물이 딱 시작하는 물때에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조건을 잘 맞춘 낚시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홈통의 마니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바이고요. 좌우 조리의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자, 이 홈통이 크든 크지 않든 포인트를 정할 때는 홈통 안쪽, 물론 큰 홈통이라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크고 작은 홈통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적당한 뭐 한 20-30m 정도 캐스팅이 가능한 거리에 이렇게 작은 중형급의 홈통이 생긴다면 홈통이 시작되는 이곳 1번 이곳 마니뿌와 반대편 마니뿌 이런 포인트는 꼭 한 번쯤 내려봐서 공략해 볼 만한 가을에는 확률이 높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류의 방향이 이렇게 갈 때는 등을 돌릴 수 있는 1번 자리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조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될 때는 2번 포인트에 서는 것이 이 홈통을 따라 이 조류의 방향을 따라 이렇게 형성되는
조경지대. 자, 이런 경우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홈통 안에 조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갈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바깥 조류와 함께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조류의 방향을 등지고 낚시를 할 수 있는 홈통의 만입부, 경계선으로 볼 때 이 주변을 공략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면 그만큼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수심 얕은 여밭에 들물이 시작되고, 그리고 크고 작은 홈통을 끼고 있는 만입부에 서서 낚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을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8, 90%를 넘기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만입부의 특징은 바깥 조류가 셀 때 잠시 쉬러 들어올 만한 이 감성돔들의 발목을 묶을 수 있는 홈통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조류의 세기에 따라 공략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항상 밑밥이 들어가면서 조경지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밑밥이 띠를 만들면서 멀리 있는 감성돔까지 움직임의 폭이 큰 가을에는 지속적인 밑밥이 아주 멀리 있는 감성돔까지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돔의 특징에서 아주 폭넓게 감성돔을 멀리까지 공략하더라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자리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가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확률을 높이는 가을 공략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가을에 어떤 낚시를 하고 어떤 곳을 공략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률을 높이는 가을 공략법을 이야기할 때 가을 감성돔이 가지는 특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전체적인 수심,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평균했을 때 약 8m 수심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수면에서부터 바닥층까지 감성돔이 놀릴 만한 곳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수심대에서 약 중간 정도가 되는 곳, 약 8m에서 중간 정도가 되는 곳을 임해선을 끊고 4m 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첩이죠. 자, B지를 사용해서 지와 지멈춘 고무 그리고 도래가 연결되고, 자, 4m의 목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채비와 그림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심대, 이러한 바닥 지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높은 요도 있고 후미진 골도 있고 또 조그만 요도 있고 감성돔으로서는 아주 적당한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곳에 저수온기의 수온 약 11도에서 13도 이내에 저수온기가 되는 겨울철이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공략하게 될 지점은 바로 이 수중여, 높은 곳과 바닥이 치는 이런 곳, 후미진 곳, 그리고 이렇게 고를 하고 있는 곳이 겨울철 저수온기에 공략해야 될 그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여에 자꾸 미끌림이 생기더라도 채비의 무게를 대해서 바늘 가까이에 봉돌을 물리거나 채비가 최대한 바닥층 깊은 곳 뽑아주기를 하면서 흘린다면 이렇게 가면서 깊은 곳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럴 때는 사실 가벼운 채비보다는 조금 무게가 있는 반유동 채비라든지 혹은 찌가 매듭이 찌에 닿고 나서부터 찌가 서서히 잠겨드는 약간 잠길 형태의 채비가 이런 곳을 공략하기는 좋죠. 하지만 감성돔의 움직임을, 가을철의 감성돔의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B지, 가을의 중심이 되는 B지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겨울철 저수온기 때 이런 곳이 좋은 포인트가 된다면 가을, 지금부터 시작되는 감성돔의 좋은 포인트는 이렇게 바닥 지형 중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이 수중여의 꼭대기 부분, 자, 그리고 다음 이동 동선이 되는 다음 수중여의 이런 꼭대기 부분들은 가을 감성돔이 논일기 정말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전체적인 평균 수심은 8m고,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이곳은 9m라고 가정을 하고,
높은 곳은 6m라고 가정을 한다. 자, 이런 경우 겨울철에 이 포인트에서는 8m 이상, 약 9m 수심이 들어갔을 때 감성돔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야, 나는 작년 겨울에 여기서는 9에서 약 10m 정도 수심을 주고 감성돔 입질을 받았던 곳이야.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계속 이 수심대로 낚시를 하신다 그러면 잦은 미끌림을 극복하기 어렵고 감성돔보다도 오히려 계속 감성돔 눈에 미끼가 잘 띄지 않는 바닥에 미끼가 붙어서 흘러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똑같은 포인트라도 계절이 좋은 가을에 공략해야 될 이 포인트의 수심은 약 6m권에 불과하다는 것. 거의 배 가까운 수심 편차가 있지만은 지금은 6m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을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한 가을의 중심 B지를 본다면요. 채비가 닿는 순간부터 약 4m. 자, 가을 감성돔이 이곳 6m권에서 두세 마리가 논일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꾼이 던지는 밑밥이 두세 숟가락 정도 가을 감성돔의 시야에 들어왔다면 이 6m권에서 거의 밑채비가 내려가기 전 캐스팅을 하고 밑채비만 정렬된 상태만 되더라도 꾼의 바늘은 여기 수심 약 4m권 가까이 내려오면서 6m에 머물고 있던 감성돔들이 4m에 있는 미끼를 향해서 한 번만 꼬리를 탁 차더라도 미끼를 먹을 수 있는 입질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꼭대기에 감성돔들이 모여있지 않더라도 약간 후미진 곳 6에서 7m권까지 이 지역에서 머물던 감성돔들이 밑밥이 들어가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B지를 사용한 이 채비는 가까운데 B봉돌 하나만 물린 채비로만 가지고도 4에서 채비 정렬 이후 4에서 6, 7m권까지는 밑밥과 함께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 같은 포인트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같은 포인트지만 겨울철에는 10m 수심을 주고 감성돔을 낚을 수 있었던 곳인데, 자, 가을이 되면 목줄 4m가 들어간 채비가 캐스팅 되자마자 절반도 안 되는 수심에서도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을 감성돔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단순히 감성돔을 낚기 위한 채비라기보다는 계절에 맞는 채비를 구성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감성돔을 만날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바닥 편차, 벌써 여기 그림처럼 본다면 수중류 하나의 높이가 약 3m 가까이 되는 이런 지형을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닥 편차가 크지 않는 아주 조그만 여로 형성이 돼서 이 바닥까지의 수심이 10m, 높은 지역, 이 높은 지역이라 해봐야 약 9m 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 수심대라 하더라도 바닥천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10m를 그대로 공략해야 되고 10m 수심을 주고 공략을 해야 되고, 이 9m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 감성돔 2, 3m 정도는 금방 움직여서 미끼를 먹는 그런 화성도로 보이는데요. 9m에서 약 2, 3m를 뺀다면 약 6에서 7m 정도의 수심대만 같은 수심에서 주더라도 바닥 편차가 크지 않은 곳, 적당한 여밭을 하고 있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이죠. 미끼를 먹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고기들에게 바닥층에 미끼를 붙여서 미끼를 볼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미끼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감성돔의 주 입질층이 되는 중하층에 내 미끼가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감성돔의 능력이 먼저 뛰게 하는 것이 가을 감성돔을 공략할 수 있는 입질을 받아주는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걸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올 가을은 감성돔은 바닥고기야, 따라서 나는 바닥층을 공략해야 돼 하는 마음을 한 번쯤 다음 출조에서는 놓아버리시고 중층과 하층에 연결되는 그 부위를 집중 공략할 수 있는 B지를 활용한 가벼운 채비로서 중하층을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가을 감성돔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풍을 핑계로 실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을의 초입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큰 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분적인 것, 세세한 것들은 다음 주부터 가을 감성돔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션 멋진 가을 바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